기요사키는 네트워커는 아니었어요.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았죠. 네트워커가 아닌데 네트워커에 대한 굉장히 애찬론자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비즈니스 스쿨이요. 그 책의 첫 번째고, 두 번째 나왔던 책이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입니다.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들은 책들은 다 읽으셨을 거고 마지막까지 읽진 않았어도 다 알잖아요, 내용을. 부자 아빠에게 정말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운 거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했던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에서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몸담은 적이 없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이 사업 모델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객관적 시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비즈니스 스쿨에서 왜 네트워크가 앞으로 네트워크가 잘 될 수밖에 없는가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요즘 좀 실감되는 건 그 내용인 것 같아요, 저한테.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. 노후 준비가. 그래서 네트워크가 미래에 잘 될 수밖에 없다. 지금 여러분들 노후는 어떠세요? 노후는 우리에게 공평하잖아요. 누구나 오잖아요, 노후가. 근데 미국에서도 실제로 90%가 노후가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. 네, 노후에도 평생 직업으로, 이제 평생 직장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.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. 너무 조기 은퇴하고. 그런데 직업으로 평생 할 수 있는 건 네트워크는 하나는 돼요. 굉장히 희망적이죠. 그 다음에 또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앞으로 네트워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. 불황이요. 지금 한국은 아마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2%, 3%대 성장률을 보이기가 어렵다고 보잖아요. 그러면 이게 20년, 30년을 일본을 보면 그렇게 갈 건데 불황에 잘 되는 일.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. 그런데 호황도 잘 된다, 네트워크는. 왜냐하면 많이 소비를 하니까. 그래서 어쨌든 경기를 타지 않는 게 네트워크이다.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노후 준비라던가 지금 불황이 왔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럴 때 네트워크,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야기했던 게 저 그거 되게 와닿았어요.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다고요.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좀 눈이 뜨신 분들이죠.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어찌 보면 완벽하지는 않아요. 네트워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공평한 유통으로 되어 있다. 이 정도는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엔잡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.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. 앞으로 눈을 뜨게 된다고. 그러면서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. 그 첫 번째 책이었거든요. 근데 이 두 번째 책에서는 네, 이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.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래를 보장해주는 8가지 이유요. 네, 첫 번째, 현실 세계 비즈니스 교육이요. 저희가 현실 점검을 계속 하잖아요. 내 분야에 너무 한쪽에 계속 있다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돼요.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많은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되게 균형 감각 있고 가장 공부하는 열정적인 조직이 네트워크일 거예요. 그 이야기죠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개발을 이끄는 유익한 길이요. 저희 조이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조이그룹 하면 공부 많이 하는 조직 이럴 거예요. 제가 원래 자기 개발을 오랫동안 좋아했고 또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리더를 따라 그대로 하거든요. 그래서 유익한 길로 안내하는 거죠. 근데 제가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직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그러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똑같더라고요.
그래서 이 자기 계발을 이끄는 유익한 길. 우리는 이 자기 계발이 되지 않는다면 도태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자기 계발하고 계시죠? 네. 세 번째요. 꿈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들. 아까 홍지한 매니저님 이야기했잖아요. 저희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. 친구들 이렇게 모임 가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다. 왜냐하면 레파토리가 그냥 다 똑같아. 시댁 이야기, 자녀 이야기, 남편 이야기, 여기에서 그대로 다음번 모임 가면 또 똑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다.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. 희망도 없고. 그래서 이런데 저희 함께하는 분들은요. 이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?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진정한 힘이요. 진정한 네트워크는요. 우리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. 다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모든 일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거든요. 예. 그다음에 복제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다. 일반 비즈니스는 배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정말 큰 기업 아니고는. 그런데 저희는 배가 할 수 있는 일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잖아요. 그다음에 네, 6번째요. 최고의 리더십 기술이요. 처음에 시작할 때 확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. 확장만 하느라고. 그런데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과 네트워크 함께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그걸 문제 해결하면서 이끌고 가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3주 차에 리더십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리더십이에요. 리더십을 발휘하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큰 조직을 이끌 수가 없어요. 계속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고 와해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와해가 되고 이걸 반복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알고 있지만 리더십의 핵심은 네트워크의 핵심이기도 해요. 네. 그리고 7번째는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이다. 왜냐하면 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한 부를 만날 수 있어요. 호황이어도 흔들릴 게 없고 불황이어도 흔들릴 게 없어요.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갖고 있는 품목은 웰리스입니다. 앞으로 이쪽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품목이에요.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. 그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자가 소비, 리더님들 잘 알고 있거든요. 리더님들 자가 소비만 해도 아마 100만 원 정도는 할 거예요. 그런 것 같아. 근데 가족이 다 먹으면 이런 품목이에요. 세제를 가지고 화장품을 가지고 매달 자가 소비를 할 수 없는 이건 대체 불가 품목이에요. 그런데다가 PM의 차별성, 탁월성은 이제 계속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꺼지지 않아요. 그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8번째, 커다란 꿈과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요. 우리가 동등한 기회인데요. 큰 꿈을 가진 분들이 있고 자그마한 꿈을 가진 분도 있어요. 제가 잘 알고 있어요. 어떤 분은 조그마다가 이거 보통 아닌 것 같아요.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도 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. 이제 양육하려는 리더님이에요. 한 달째.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일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않을 것 같아요. 쉽지 않습니다. 이걸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런데 미래의 가치로 계산했을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면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.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.